3월 달부터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부동산 비법서, 제가 14일까지 월요일까지 주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도 거의 품절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주문을 안 하시고 나중에 해야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중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서두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판사가 아니고 개인이다 보니까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무한정 찍어내고 무한정 발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감당 가능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시는 걸 처음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네이버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네이버를 처음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써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이버 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 수단을 네이버 페이로 혹시나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게 책 가격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네이버 페이는 이제 전자 지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은 10,000원 단위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15,7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는 20,000원이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제되고 남은 금액은 그 네이버 페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책값이랑 다르게 결제가 됐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시스템이고요. 혹시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걸 취소하시면 되고 일반 결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무통장 입금을 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은행 실시간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사용해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 연준의 인사들이 7월 전까지 총 1%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총 4번을 올려야지 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는 금리가 0.25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0.5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5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빅 스텝이라 그래서 큰 스텝, 큰 발걸음이라 그래서 한 번에 많이씩 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빅스텝으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7.5%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많이씩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물가는 3% 중반대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거의 2배가 넘는 2.5배에 다다르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 식탁 물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더 많이 비싸졌을까 좀 약간 예상이 되시겠죠. 처음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얕봤었습니다. 그거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조금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할 것으로 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 때 0.5%포인트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말은 2단계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3월 연방공개위원회 FOMC에서 50bp 올리는 등 50bp는 이제 2단계예요. 0.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까지 총 100bp를 올리고 싶다. 이제 7월 달까지 1%를 올리고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좀 난리가 난 거죠.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미국 시카고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FOMC 때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95.6%로 치솟았습니다. 예상이 지금 거의 2단계 올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4.4%는 안 올리느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4.4%는
75bp 상승을 예상해서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를 올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이상 올리는 게 95.6%, 3단계 이상 올리는 게 4.4%, 그러니까 전원이 만장일치로 최소 2단계는 올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가장 먼저 타격이 받는 게 주식시장이라 그랬죠. 실제 금리를 올린다고 회사들이 갑자기 막 힘들어지진 않습니다. 안 힘들어지는 회사도 있고 힘들어지는 회사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선반영되죠.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사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그 발언 하나에 좀 흔들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이 안 팔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안 팔리나, 알파벳이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구글을 안 하나, 아니죠.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같은 조정기 때 조금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몰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해두면은 심리적으로 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립식으로 모아두면 이런 게 또 기회가 되겠죠. 아, 나에게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가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또 많이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미국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물가 상승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 그랬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주식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꼭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상승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죽기 살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물가를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죠.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려도 상관없고, 그래서 금리를 지금 앞으로 빠르게 올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상반기에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직 3% 중반대라서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건 2%대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각국들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도 저렇게 7%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11일 날 어제 이제 많은 경제 수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 유가 상승, 식품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상반기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때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다고 경제 수장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답이 나오죠. 제가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미국도 금리를 큰 폭으로 빠르게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3월 달부터 좀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 부분을 아시면 좋고요. 금리가 굉장히 요즘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수 심리가 좀 얼어붙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 동안은 쭉 이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좀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올해 내내 금리를 계속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내내 좀 금리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 특히 금리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인상기에는 조심해야 되고요. 약간은 현재 같은 시장에서 투자에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주택시장을 살짝 관망하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잠깐 피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요.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약간 좀 조정이 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오는 폭이 모든 곳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곳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집을 마련할 때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도 집값이 좀 빠지지 않는 그런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